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나인테크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나인테크 오늘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 기사 자체가 찌라시성 기사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기사는 제가 잠시 뒤에 보면서 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사를 잘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피해야 되는 기자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피하기보다는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은 무조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자 목록이 제가 또 있었는데 자문사에 있을 때 이제 정리해놨던 기자 목록이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기사를 또 이 기자가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신 응급제 개발 관련해서 좀 나왔는데 기사는 제가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국면 속에서 중요한 수급들이라고 좀 작성을 해놨는데 차익 실현 물량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시장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천천히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인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분봉인데 오늘 시초에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이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락세를 유지를 하다가 10시 한 20분쯤부터 한 차례 주가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1시 반쯤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직후에 빠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기사가 나온 직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은 해당 기사죠. 여러분들도 해당 기사를 보셨을 테니까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피해야 되는 기자는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지훈 기자. 대부분 뭐 전부 그런 기사를 쓰는 건 아니지만 찌라시성 기사를 엄청 많이 쓰는 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자가 기사를 발표를 하고 그 기사 내용을 진짜 무조건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주가는 강하게 가겠지만 그 기사 내용 안에 명확하게 나인테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물량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기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나인테크 주가가 강세다. 이 꿈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 물질인 맥신을 2차전지 응급제로 활용, 빛을 이용한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공정 시간을 줄여서 2차전지 응급제의 저비용 대량 생산 가능성을 제시한 기술이 개발이 됐다는 소식이 있다. 이거 이슈, 이 사람이 기사를 쓰기 전까지 이런 이슈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주가가 강세다. 이 이유로 인해서 강세다. 지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경북대학교는 임창용 에너지화학공학과 이 교수팀이 조창신 포스텍 철강 에너지 소재대학원 교수팀과 공동 연구로 그래핀에 이어서 차세대 2차원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맥신의 플래시라이트 기술을 접목해서 6m초 이내에 3000 다공성 맥신, 어렵죠. 대충대충 해서 뭐 이런 필름을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이 맥신은 티타늄과 탄소 원자 등으로 이루어진 얇은 판 모양의 2차원의 물질이다.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2차전지 응급제 쪽에다가 이제 공정에다가 진행을 해서 이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연구팀이 따로 존재하고 나인테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당 기술력을 개발한 것은 나인테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은 나인테크가 지난해 6월 다양한 유무기, 이 하이브리드 재료의 합성과 그래핀, 맥신 등 나노신 소재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이 한국교통대학교의 나노화학 소재 공학과 인인식 교수팀과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교수팀이 임창용 교수팀이었으면은, 임창용 교수님의 그 팀이었다고 한다면은 관련성이 있겠죠. 기술 이전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전혀 지금 나온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인테크가 이 기술력을 적용을 해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접목까지도 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빠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가 급등락에 대한 회복세는 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추가적인 이 해당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맥신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회복세가 바로바로 나오기에는 다소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기사를 보실 때 꼭 기사 내용을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마지막 글만 읽어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마지막 구간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기사 전문을 읽을 필요 없이 해당 중요한 부분만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 해당 기자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하나의 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세는 다 개인들이죠. 개인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진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고요. 미래에셋이랑 키움증권에서 개인들의 물량이죠. 예. 개인들한테 이제 물량을 넘긴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도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개인들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구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물량을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1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증권이 또 10만 주, 그리고 NH가 이제 한 5만 주, 7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삼성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까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신한투자증권의 물량은 사실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과거에 매매를 진행을 해놨다라던가 아니면은 계좌 이관을 통한 거는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온 곳은 신한투자증권의 계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나인테크 자체의 이 종목 패턴이 윗골이라는 패턴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런 1차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명확하게 좀 재료를 파악을 하셔서 나인테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재료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관련해서 맥신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면서 옛날에 이제 초전도체가 이슈가 되면서 맥신이 부각을 받았던 것처럼 맥신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은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이 연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셔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수익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지 구간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켜주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시장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그거는 삼성전자의 미친 수급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박셀바이오 관련해서 이 이슈가 터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코스닥을 이 조정되는데 악재를 이제 제공한 것 같은데,
일단은 박셀바이오 이슈가 초래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자체적인 수익 모델 없이 외부 자금 조달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금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민감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일 미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도 이제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AACR을 앞두고 좀 한 박자 빠른, 반 박자 빠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CPI 발표와 국내는 또 이제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제한적인 수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어, 이런 급등락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이슈는 추가적으로 맥심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다시 반영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